민호 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했다는 뉴스 속보가 전광판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정작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쳐 보였습니다. 숫자는 하늘을 찌르듯 솟구치고 있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개인의 삶은 어딘가 깊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듯한 기묘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2026년에 대한민국은 주식형 펀드 자금만 250조 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자본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화려한 지표 뒤에는 거대한 댐이 건설될 때 발생하는 수몰지구의 슬픔 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1958년 아프리카 카리바 댐 건설 당시의 사례가 떠오르는데 당시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국가적 명분 아래 5만 명의 통가족이 조상대대로 살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성취라는 이름의 댐이 만들어질 때 그 아래 잠겨버린 개인의 삶과 역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죠. 통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군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거대한 구조나 시스템이 급격하게 팽창할 때 본능적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 자본의 폭주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심리적 유목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거대 서사가 개인의 일상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마치 카리바 댐이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짐을 싸야 했던 통가족처럼 자신의 삶이 지워지는 듯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공포는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칼날로 다가옵니다. 2022년 조사에서도 이미 개인 투자자의 60% 이상의 기관에 비해 정보 접근성에서 심각한 열세에 있다고 느꼈는데 코스피 8,000 시대인 지금은 그 격차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룰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와 자본을 가진 소수가 댐이 상류에서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의 개인은 하류에서 범람하는 물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구조가 공고해진 셈입니다. 그런데 민호 씨,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거대 자본을 악으로 규정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해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에 매몰되기보다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잃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은 씨 말씀이 맞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오히려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들 뿐이죠. 사실 카리바 댐 사례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댐 건설 자체의 시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통과 보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시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마치 수몰지구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성장이 아니라 그 성장의 열매가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흐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설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28세 대기업 사원은 월요일 아침부터 야근의 피로를 호소하며 내가 왜 이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더군요.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은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때문에 담배 한 대에 한숨을 섞어 내뱉고 63세 은퇴 준비자는 평생 모은 자산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휘청이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서 기인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2026년 한국 사회의 민낯이군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현상을 자본의 비인격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250조 원이라는 주식형 펀드 자금은 수치상으로는 풍요를 의미하지만 그 안에는 노후를 걱정하는 은퇴자의 절박함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의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바다에서 개인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산의 증식보다 자산의 의미를 먼저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산의 의미를 정의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뇌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안전함을 느낄 때 더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자본의 폭주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 끊임없는 탐욕을 부추기는 환경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멈춰서서 내 삶의 본질적 가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은 씨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질이 명확해지는 기분입니다. 경제적 성취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카리바댐이 비록 전력을 생산해 산업을 일으켰을지언정 통가족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했던 과오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거대 자본의 흐름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지만 그 파도를 타는 서퍼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자본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딛고 선 땅의 질감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맞잡는 온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피 8000이라는 화려한 숫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자본의 폭주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숫자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쌓아온 삶의 궤적과 인간적인 유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화려한 전광판의 숫자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거대 담론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게 자신의 내면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본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딛고 선 땅의 질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